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벌써 7주 차를 맞이하고 있죠. 휴전이 되긴 했지만 이게 종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47년 만에 미국과 이란과 미국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협상은 결렬이 돼서 빈손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협상에 관련한 주말 사이 내용들은 뭐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 관련한 내용들 오늘 서강대학교 유럽연합연구소 박현도 성일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고 셔츠까지 맞춰 입으셨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완전 똑같은 셔츠를 입으셔가지고 네. 협상단으로 두 분이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셔츠까지 우리는 맞추시는 분. 생각이 달라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신지 일단 주말 사이 협상이 결국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뭐 20시간 넘게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보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뭐 70명이나 갔기 때문에 70명. 예. 미국 쪽에서? 아니요. 이란 이란 쪽에서? 70명, 미국은 300명 더군다나. 그렇게나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저기 틀렸죠. 음. 예. 근데 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곧 또 한다라고 하죠. 2주 예. 안에 또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 오랫동안 중동에서 외교관으로 했던 문병준 전 대사님이 있거든요. 네. 그분 말씀이 재밌는데 아. 이게 한 번에 되면 더 이상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첫술에 네. 머무를 수는 없죠. 네, 중동의 스타일로 봤을 때 한 번에 했으면 나중에 말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에 안 되면은 그 다음 회차 때는 네, 다음 회차에 좀 줄여가죠. 한 번에 되면은 누군가 의견 하나 받아가지고 된 거라서 나중에 더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 그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네요. 그러면 네, 여유가 좀 생기죠. 일단은 뭐 아직 2주가 안 끝났으니까요. 네네. 22일까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알자지라 방송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존 볼턴, 존 볼턴 하면 정권 교체의 화신이잖아요. 존 볼턴은 트럼프를 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예,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질문에 그럼 앞으로 다시 전쟁 날 가능성을 10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보느냐 했더니 자기는 2에서 3으로 본대요. 2에서 3박 10에서 2에서 3은 이해상. 거의 뭐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어. 네, 근데 우리 성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꾸. 그래요? 저는 한 5 정도 쓰겠습니다. 5. 아이 반반. 네. 아니 확실하게 반반, 하시려면 반반 치킨이야? 아유, 2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네. 완전하게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럼 뭐 말씀이신 6 거죠? 쓰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서. 가능성이 6이다. 예. 뭐 이스라엘에서 준비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쟁 준비 다시 할 줄 모르니까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전쟁을 또 준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휴전이 이제 22일까지잖아요. 그러면 휴전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의 봉쇄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란이 대응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놓는 거죠. 혹시나 모를 다시 네. 전쟁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준비 태세를 열심히 그렇죠. 하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뭐 안 될 가능성도 있는 있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회담이 2월 28일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양측의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한 50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도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협상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추가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대화는 하는데 뭐 진전이 있어야죠. 양측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미국도 지금 본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란은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란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물러설 조짐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도 이겼다라고 하고 이란도 이겼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만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 너네 둘 다 서로 이겼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라는데 거잖아요. 근데 협상이 안 되죠. 그러면. 협상은 안 된다. 네. 이란 강경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직도 미국이 정신을 못 차렸네. 지들이 지금 이긴 줄 알고 있네.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인터뷰를 예, 그런 통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세우는 조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란 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벤스가 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미국의 문제다. 야, 협상은 협상하러 오는 거지 요구를 제시하러 오는 게 아니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맞춰가는 건데 니들은 와가지고 니 것만 카드를 내놓고 아무것도 양보할 거 없이 협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거는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애초부터 이란과 미국이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란은 70명이 갔거든요. 네. 일단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란 쪽에서. 왜요? 야, 70명이 가다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짓이냐. 다시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행이긴 하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비행기 2대로 갔다는 얘기 세 있어요. 대. 세대. 아,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나눠서? 갔잖아요. 아니요, 나눠서 간 게 아니라 네. 세 대인데 두 개는 가짜 비행기고 한 개가 아, 진짜 진짜로? 비행기. 네, 아, 네. 한쪽에 다 몰려서 가긴 네, 했나요? 한쪽에서 멀리서 갔대요. 그러다가 위험하게 그러니까요. 돌아갈 때 겁이 나서 걸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도착했대요. 걸어갈 거리는 아니니까. 네. 걸어가면 근데- 몇 킬로죠? 아니 진짜로 또 맞을 줄 모르니까. 예, 근데 걸어가다 맞을 가능성이 아니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파키스탄 공군기가 저기 어머했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성 교수님 말씀하신 아, 진짜요? 거군요. 진짜로요. 네. 네, 파키스탄 공군기가 어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근데 미국은 안 그런 것 같다 이거죠. 미국은 벤스가 와이프랑 같이 왔대요.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요. 와이프랑 왔다는 건 뭐냐?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협상에 관련한 뭔가 예. 두려움이 없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왔다는 얘기예요. 놀라듯. 예, 설렁설렁. 그렇죠. 전장에 예. 가족과 부인을 같이 대동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쉽지 않죠. 그게 외교부 비서도 아니고 와이프를 데려왔다라는 게, 얘는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와이프, 제가 사실 벤스 부통령도 뭐 우리가 자세하게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와이프가 혹시 뭐 외교 사절단이나 뭐 관련한 업무를 하는 그건 사람은 아닌 것 아닙니까?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부터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네.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란 쪽에서 나중에 도착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왜냐하면 제가 읽기로는 이란 쪽에서 신경전을 해야 되니까 네. 미국이 도착하는 것보다 먼저 도착하면 안 된다. 미국이 기다리게 해야 된다라는 심리전으로는 나중에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날 당일날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 그 벤스는요. 네네. 도착하자마자 시차 때문에 힘드니까 4시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까요? 전략이죠. 여유로운 척. 예, 늦게 오는 게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들이 먼저 늦게 가려고 그랬는데 벤스가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쪽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늦게 가는 이유는 그 미국 우리가 승자로서 여유 있게 가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허리 찔린 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 회담은 미국은 뭐 인원수는 많이 왔지만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성 교수님이 보셨을 때 또 그러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300명 플러스 70명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24시간도 안 되고 그냥 떠났죠. 21시간 정도 하고. 근데 거의 밤샘에서 새벽 4시까지 예,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빨리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전혀 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들어갔는데 결국 본인들의 패만 서로 보여주고 그냥 헤어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뭐 협상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본인의 패만 보여주고 갔고 네. 결국 이란 쪽에서는 계속해서 선결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 중단 그리고 해외 자산 동결해줘야 된다. 갈리바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역시도 전략적이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조건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절박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결 조건을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협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very smart, very sharp, very good. 칭찬을 했어요. 엄청 칭찬했어요. 네. 예, 엄청 칭찬했습니다. 뭐 대외적인 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 물론 이제 뒤에는 그랬는데 네, 내가 네, 더 잘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 쪽에서는 그날 그 이란 대표단을 참가했던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이게 미국과 안 된 이유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통제하자고 그랬다. 그 제안을 협상 자리에서 결국에는 했군요. 예. 두 번째로는 60% 우라늄 농축분을 미국으로 다 반출해라.
세 번째는 20년 동안 농축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안 된 이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 쪽에서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맞는지 또 교수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는 뭐 계속 얘기하고 전쟁 관련한 배상을 해라, 그리고 제재를 또 해제해라, 그리고 포괄적인 휴전,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네, 그 주변 레바논, 관련한 국가나 그 단체에 대해서도 휴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는 절대 포기 못한다는데 여기 또 핵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네, 이 아랍 언론에서도 이 얘기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마치 이란이 승전국처럼 미국에 내밀었다.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말투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내놓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번 협상 21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을 네. 통해서 양국에서는 뭔가 저 나라에서는 이런 스탠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 교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핵하고 호르무즈죠. 두 가지 다. 네,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핵은 이란 입장에선 이 고농축 우라늄을 지금 내놓으라는데 네. 440에서 450kg,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를 회수를 못하면 결국 이란 입장에선 이거 얼마든지 지하 도시에 원시 분리기 다 그대로 남아 있고 60%가 조금만 몇 개월만 돌리면 9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핵물질 만들 수 있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남겨두고 휴전을 한다? 전쟁을 끝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핵 문제 해결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협상을 했지만 이란 입장에서 이걸 쉽게 안 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역시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한다 그러고 또 뭐 핵시설 폐기를 하라는데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란이 그거 쉽게 핵시설 폐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호르무즈 본인이 직접 통제하고 하겠다는 거 미국이 해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원한 해결책 아니면 절묘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않는다고 해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뭐 협상 타결 가능성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0명에서 300명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은 협상에서 이미 물밑 조율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예,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지금 의견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란 쪽은 심각했어요. 이란 쪽은 심각한 게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지금 갈리바프입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 이란 대표단이 탄 비행기입니다. 네. 비행기 아이들 사진을 해놨죠. 저 그 무슨 의미일까요? 미납스쿨 저기 전쟁 초기에 미국이 오폭으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175명이 죽었는데 그중 아이들이 168명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사진과 이렇게 가방을 불에 탄 가방을 여기다 싣고 이 협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는 결의를 다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 이거죠. 이건 이제 AI로 만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가 아니고 네. 이제 가짜로 이게 누가 네. 풍자한 건데 네. 벤스하고 보면 지금 저 쿠션으로 보면은 이건 좀 놀러 왔다. 예.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 임하는 자체가 달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아랍 쪽에서 나온 건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보면은 지난 79년 이래로 이스라엘 쪽에다는 저 소총을 쏘고 그 지금 장총은 저기 지금 전부 다 그 아랍 국가들한테 쏘고 있다. 이스라엘은 소총이 아니고 권총. 예, 권총. 권총. 네, 권총과 여기는 아주 그냥 AK 소총인데요. 저거는 딱 보니까. AK죠.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이 해온 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예. 저 그러니까- 의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 강하게 일단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모든 총은 그 아랍 국가들, 아랍 걸프 국가들을 국가들에게 향하고 있다. 예, 이란의 실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줬던 사진이 참 마음이 안 네, 좋습니다. 마음이 결국 아프죠.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민간인들의 피해, 심지어 또 아이들의 사망 소식까지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빨리 휴전과 종전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용기 그 비행기 이름이 미납 168입니다. 미납 지역에서 죽은 168명의 어린아이들 해서 이름을 또 그렇게 예, 미납 했거든요. 168기를 타고 네. 자, 지금 이렇게 휴전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미군이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미국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란 쪽에서 그 라디오 서로 교신한 네네. 내용을 해줬는데 네.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다고 다 얘기하고 뭐 기뢰 관련해서 다 예, 확인했다고. 근데 이란 그러고. 쪽에서 다 하면서 못 들어갔다. 그 머피호라고 그러거든요. USS 머피인데 못 들어갔다. 그럼 미국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녹음본을 이렇게 그대로 그날 그 서로 교신 받은 거 예, 그거를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 올렸는데 그 내용에서는 예, 뭐가 들어오면은 쏘겠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거 쏘겠다라고 해서 쐈는지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예. 쏘겠다고 해서 미군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의 그 교신을 보면은 쏘겠다라고 했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들어간다. 휴전 관련한 내용을 우리는 위반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예. 보도까지는 예, 있었는데. 근데 이란 쪽에서는 계속 못 들어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국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란 국내용. 미국은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 틈을 타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어. 그리고 안전한 수로가 어딘지, 항로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소외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기뢰 제거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을 아마 근데 이란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중이니까. 만약 휴전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또 외교적으로 또 힘들어질 수 있고 또 미국의 또 대응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간파한 미국 쪽에서 대담하게 작전을 시행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잘 지나다니려면 일단 먼저 기뢰부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 이란이 통제하고 있지만 미군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사실 이란이 통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뭔가 미군이 이란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진 않았지만 진입했다라는 그렇죠. 것에 있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그러니까 이란 쪽을 향하는 배나 아니면 이란에서 나오는 배를 좀 막겠다는 막겠다.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이란이 종착역 이란에서 출발해서 네. 아니면 이란이 종착역인 건 봤고요. 그 외의 거는 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동 자체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좋은 상황은 그게 아닌 것 좋은 일은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 쪽은 혀를 찔렸어요. 미군 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네. 움직이는 거 혀를 찔러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민간 선박의 출입은 막지는 않겠지만 군함은 예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공격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 교수랑 저랑 걱정하고 있는 거 하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아덴만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덴만. 예, 호르무즈 저렇게 해버리면 봉쇄 작전을 한다 그러면 아덴만 쪽이 오히려 터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후티를 시켜서 바발 만답 해협을 막아버리면 지나가는 선박을 이제 공격하면 이제 홍해를 지나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뭔가 지금 이제 티포텟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나가는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은 원유를 수출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란은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걸프 국가가 원유 수출 못하면 너도 못해.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원유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아버리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란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그것이 이제 향후 다시 정세를 어떻게 만들지 아마도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후티를 시켜서 바벨 만렙 해협을 또 닫아버리는 그런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전을 해서 있는 상황이고 뭔가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그렇죠. 우리는 계속 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또 이러다가 두 번째 협상 날짜가 잡히고 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뭐 안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들어가서 저기 해상 앞에 미군이 진을 치고 있으면은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그러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이란 배가 나오는 걸 호르무즈 해협 밖에 쪽에서 다 막겠다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는 않고 그 밖에서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쪽으로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바깥쪽에 있는 네네네. 이란 항구 이런 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다음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로 몸풀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뭐라고 그러냐면 협상이 끝난 다음부터 협상이 결렬된 그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저항의 축에 있는 모든 친이란 세력에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 쪽의 전문가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네. 지금 이 호르무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 봉쇄하는 작전이 결코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불황, 미국 내부 압력, 유럽 재앙으로 이어진다. 세계 경제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호르무즈의 봉쇄가 아니라 중국의 승리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웃게 되는 거는 중국이고 또 러시아고 지금 전쟁을 쭉 겪으면서 네. 웃게 되는 국가들이 그 두 국가로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중국은 이게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문제죠.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여기서 파국으로 가서 예를 들어 이란이 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거나 지금 갇혀 있는 모든 선박들이 완전히 뭐 절대 이제 못 나오게 된다거나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측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번 휴전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 이란 압박했던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상황이 계속해서 별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결국 추가적인 이란에 대한 봉쇄, 결국 이것은 이란에 대한 어떤 상황이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사이에 SNS를 통해서 밝혔던 여러 가지 속내들은 그래서 미국산 원유를 사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이 보호해주고 우리가 기뢰를 설치했던 것을 파괴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밝혔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핵 관련해서의 아주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핵무기 포기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평행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논제잖아요. 핵 관련해서 이란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텐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거를 요구를 하면은 이 협상은 결국에는 타결 없이 결국 이주를 그냥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란의 아주 전홍축으로 그 한 1, 2%라도 이란이 그 얘기하거든요. 1%라도 이란 땅에서 하겠다.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유 권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국제사회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절대 항복하지 않았다. 명분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비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농축한 걸 비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 4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 오만에서 얘기했던 게 비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오바마도 이뤄내지 못한 트럼프의 성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만이라도 받아준다면 이란이 물러설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오는 거는 딱 한 겁니다. 우리는 우란을 농축하겠다.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단 1%도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도 안 지금 된다는 거예요. 강경 입장이었고. 뭐 20년, 30년 안 된다는 거고. 이란은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 하겠다. 3, 4년. 아니 그것만 해도 큰 거긴 해요. 그 정도면은 예, 그 정도만 해주면 그다음에 국제사찰단은 계속 들어가서 뭐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절대 이란의 핵을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 될 텐데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하면 결국엔 누가 끝까지 잘 견디느냐 그리고 결국 누가 추락하느냐 그것만 볼 텐데 문제는 둘이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추락하면 괜찮은데 네. 그 안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말라 죽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핵협상은 지금 이란 쪽에서 하는 내용과 미국 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벤스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우리는 뭐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디테일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미국 간의 지금 협상은 핵만 가지고 해야 된다. 다른 거 탄도미사일, 뭐 영내 대리 조직 지원 중단, 뭐 이런 것들, 이런 다른 여타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이란이 그걸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핵만 가지고 우라늄 농축, 핵,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갖고 일단 협상을 해야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하고 있는 게 이거 전부 패키지로 해서 뭐 이란을 완전히 묶어보겠다. 뭐 15가지 10개 제안. 지금 미국이 결코 군사력은 뛰어나지만 협상력에 있어서는 좀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오판하고 있고 물론 이란도 조금 더 유리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너무 지금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란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양측이 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물러설 조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통제권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금액이 어떻게 됐던 관련해서 뭐 비용을 받게 하는 것을 용인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계속 지난주부터 숟가락을 얹고 있죠. 우리가 같이 너희끼리 받지 마. 지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안 돼. 라고 계속 제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란 쪽에 그래 너네도 받게 해줄게. 근데 우리도 같이 왜냐하면 지금 미 해군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국제사회에 좀 노출하기 위한 그런 또 방판. 아니, 사실은 뭐 미국 제5함대 사령부가 네. 바레인에 있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네, 해요.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군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란과 아삼육이 돼가지고 야 우리 반반씩 반띵하자라든지 뭐 6대 4로 나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건 미국의 몰락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미국은 몰락하는 게 보여요. 와 저런 나라였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란이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같이 받자라고 했을 때 안 이란이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온전히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숟가락 얹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 12해리의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만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받는 거는 12해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해협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거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통로가 문제가 되고 제가 어제 그 싱가포르의 외교장관이 하는 연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란 자꾸만 그 좁은 해협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싱가포르 해협은 2해리다. 그 니네보다 5배는 더 작은 곳이거든요. 좁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뭔 소리 하냐 이거를 우회해서 비판했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이거 밖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영국도 선단 파괴를 안 한다고 그러고 결국 미국이 오롯이 혼자 막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또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싸움이 갈 가능성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은 미국도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아무리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 교수님,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14일에 이제 미국에서 첫 대면 협상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또 좀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협상은 휴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제 휴전의 대상은 지금 사실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헤즈볼라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휴전을 레바논 정부가 이제 중재를 하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레바논 내부는 어저께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어요. 네. 레바논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 협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헤즈볼라의 저항 권리를 미국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겠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레바논 군인들 앞에 서서 당신들도 헤즈볼라를 지지해줘야 된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대규모 반정부 반 레바논 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되면
내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독교인들이나 무슬림들 중에서도 헤즈볼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레바논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사실 있겠습니다. 우리 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장 큰 그림은 레바논 내전이에요. 레바논 내전으로 가야지만이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에 공격한 것도 헤즈볼라를 잡는다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 민간인들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당한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크리스찬들 많이 당했습니다. 크리스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즈볼라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전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이란 쪽에서 레바논 휴전을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레바논 정부에서 차라리 휴전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나와프 살람 그 레바논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레바논 휴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휴전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 레바논 정부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란 너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한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지하는 쪽에서는 나하프 살람 저놈이 저거 이스라엘의 오열이다. 저거 공격하려고 저런 말을 한 거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라합살람은 레바논 총리도 충분히 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암적인 존재예요. 헤즈볼라가 없어져야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은 것은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남부 다 해야지요. 거점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습하니까 다 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지역으로 대피를 했어요. 숨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또 거기다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났다. 물론 이스라엘 공격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민간이 많은 지역에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헤즈볼라 대원들이 다른 민간인 지역으로 숨어든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어쨌든 헤즈볼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렇게 버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레바논 상황이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란 쪽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결국 이란은 포기를 했어요. 완전 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총성이 멈추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헤즈볼라를 어찌 보면 약간은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헤즈볼라는 지금 많이 서운하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뭐야 협상 시작했잖아. 협상 안 한다며. 결국에는 예, 그렇죠. 그렇게 또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헤즈볼라 입장에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죠. 네. 이란 이제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근데 이제 협상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주체가 레바논 쪽에서는 그럼 누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 쪽에서 갈 거예요. 정부 쪽에서. 외무장관이나 이런 사람 헤즈볼라 갈 거고.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게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가 작년에 국제사회 약속한 게 있거든요. 헤즈볼라 연말까지 자기네들 알아서 무장해제 시키겠다고. 시간 다 돼가지고 우리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휴전했다라고 해서 잘 협상이 생각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 외의 것들이 그리고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국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화해할 생각이 있나? 협상할 생각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지금 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요 협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유로매너연구소 박현도 성일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에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이걸 또 걷어내고 본질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런 시야를 갖기 위해서 클래스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강의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과 영상 강의 그리고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